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어떤 장비를 키워야지만 게임을 하는데 무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이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뉴비분께서 그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어떤 장비를 키우는 게 게임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헌소 유튜버로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 장비를 올릴 때의 영상은 아무래도 장비 수가 지금보단 적었겠죠. 그래서 조금 변경이 생겼고요. 변경이 생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헌드레드 소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게임인데 상당히 고인물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굉장히 다양한 장비와 굉장히 다양한 부관 그리고 보조 무기 여러가지 조합들이 있는데 이 조합들을 이해를 하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게임을 좀 즐겁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보스들이 다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장비를 키우시고 어떤 장비를 안 키워도 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운드에서 장비를 만들어낼 때 다음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장비는 안 키워도 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임이에요. 그래도 추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무기입니다. 주무기 같은 경우에 사실 나이트폴은 예전에는 없어서는 안 된 장비였고 초반에 게임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수급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간혹 가다가 선택 상자를 이렇게 어떤 보상으로 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애매한 장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요. 밑에 보시는 데몰리션과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에어 무기인데 성향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꼭 키워야 된다라면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키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키우게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이거는 진짜 뭘 선택해서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데몰리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이고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스펙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데몰로 깰 수 있는 건 듀얼로도 깰 수 있고 듀얼로 깰 수 있는 건 데몰로 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가지 장비를 키워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키우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있는 본크러셔와 데미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데미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데미룬은 아예 필요 없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데미룬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컨텐츠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컨텐츠죠.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재화가 부족하다 하면 키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 크러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낫과 이제 병행해서 쓸 수는 있는데 본 크러셔는 다운만 전용으로 쓰는 장비가 되겠고요. 낫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속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관의 선택성도 좀 다양해지고, 그래서 난이도로만 보자면 낫을 키우는 게 게임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요. 본 크러셔는 조금 다운 무기의 상위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윈슬입니다. 윈슬도 앞서 말씀드린 데몰리션과 그리고 듀얼리스트, 그렇게 세 개랑 같이 묶이는 에어 장비인데 이것 또한 꼭 키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데몰, 듀얼리스트, 윈슬 요 세 개 중에서는 꼭 키워야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떤 컨텐츠든 에어 클리어를 해야 되는 보스를 클리어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가 부족하신 분들은 세 개 중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카이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장비예요. 없어도 되는 장비고 저는 경쟁전에서 종종 사용을 하고 가끔 여러가지 컨텐츠에 사용을 하는데 토벌과 경쟁전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스카이락은 꼭 키우지는 않아도 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브레이커류, 전설 브레이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커와 스톤 브레이커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토벌에서 꼭 필요하긴 합니다. 특정 토벌에서 꼭 필요하긴 한데 굉장히 높은 강화를 해야지만 깰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가 부족한 초반에는 아예 건들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구지역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스 사이드, 아까 말씀드린 본 크러셔, 본 크러셔와 같이 다운 무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상 다운 무기 중에서 제일 사용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화로서는 본 크러셔 말고 낫을 키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로 나온 드래곤펜 같은 경우에는 에어 무기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4개의 에어 무기 중에 꼭 하나만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드래곤펜을 추천할 것 같은데, 일단 전설 드래곤펜을 강화를 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죠. 예전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희귀 장비가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좀 도감을 올리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희귀보다 전설이 이렇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설 장비를 어느 정도 강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희귀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키워놓으면 후회는 하지 않는 그런 에어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듀얼리스트, 데몰리션, 그리고 윈슬, 그리고 드래곤팽, 이렇게 4개 중에서는 제일 상위급 에어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기를 설명드릴 때는 강림 장비를 뺄 수가 없는데, 아까 스카이락을 안 키워도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더블 크레센트 때문이에요. 물론 2022년 1월 기준이고요. 스카이락은 없어도 되지만 더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락이 뭔가 이렇게 자세, 그러니까 뽀대로 보기에, 간지로 보기에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키우는데, 키우면 좀 후회를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초반에 강화하는 건 좀 참아주시고요. 더크를 위주로 출혈 무기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블레이즈 바스타드인데요. 토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토벌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컨텐츠에서 사용되는 강림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새로 나온 강림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비중으로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전과 그리고 뭐 여러가지 컨텐츠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좀 키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다크 호라이즌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나온 전설 무기를 제가 아직 사용을 못 해봤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홀드 무기를 하나만 키워야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나오는 사르가스가 좀 더 이제 비중이 높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다운과 같이 중첩이 되는데, 일단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홀드 쪽에서는 다크 호라이즌과 샌드스톰 중에 뭘 더 추천드려야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아마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홀드가 없이는 깰 수 없는 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샌드스톰을 제가 키운 다음에 홀드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냥 지나갔던 헬베인인데, 나이트폴을 제가 초반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헬베인이 나오기 전에 나이트폴이 스턴 무기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사용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강림 헬베인이 나온 이후로는 헬베인이 훨씬 더 스턴 걸기도 쉽고 데미지도 괜찮기 때문에 나이트폴은 이제 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헬베인을 스턴 무기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은 보조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스턴니들, 데들리 로즈, 아이언윙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도감작을 위해서 올려야 될 경우가 있겠지만 여유가 되기 전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장비들이 되겠고요.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강림 장비들이 이런 오래된 거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턴니들, 데들리 로즈, 그리고 아이언윙을 대체할 수 있는 강림 보조 무기들이 있습니다. 자, 강림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블레이즈 바스타드랑 같이 묶여있는 전설 강림 헤러틱 실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윙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조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헬베인과 같이 묶여있는 데몬즈 하울링 같은 경우에는 스턴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설 장비이기 때문에 초반에 키우는데 비용은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만 키워야 된다 그러면 스턴니들 대신에 전설 강림 데몬즈 하울링을 키우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에 데들리 로즈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보조 무기 중에 페가수스라고 있어요. 뭐 정말 많이 쓰이는 키우는 걸로 따지자면 거의 1순위의 보조 무기가 될 수 있고, 다운을 걸어주는 보조 무기인데 딜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딜로 따지자면은 보조 무기 이상의 거의 주무기만큼의 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운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 데들리 로즈는 키우실 필요가 없고 페가수스만 중점적으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뱅가드 실드, 라스트 호프, 그리고 프로스트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토벌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전 컨텐츠에서는 이제 쓰이는 무기고요. 종종 이제 점점 벗어던지는 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거의 안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속성을 갖고 있는 효과전이, 그리고 연발 사격, 이런 총기류들,
하운드에서 만든 이 헌드레드 솔로 같은 게임은 속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보스들은 뭐 불속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냉기 속성을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닌 이상 못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으로 관련된 장비들은 전부 다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콘텐츠들은 속성이 좀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나오는 카르마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벨트류 같은 걸 보면 속성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은 속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홀드류, 이제 빙결을 걸 수 있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석화를 걸 수 있는 옵시디언, 그리고 밑에 있는 총기류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상 요거 세 개는 없다고 해서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벌 말고 이제 경쟁전이라든가 좀 특별한 컨텐츠들에서는 쓰임이 있어요. 하지만 한정된 재화에서는 초반에는 손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방어구입니다. 자,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딱 하나만 선택하고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토벌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방어류만 있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제 경험상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방어구 중에서는 현재로서 하나만 키운다면 워라이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딜적인 면에서도 치명 피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스킬에 라이언 로어라는 스킬이 토벌을 진행하는데 좀 약한 분들이 한 방에 죽는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추천을 한다면 라이언 로어가 달려있는 워라이언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뭐 보이드 워커나 아니면 뭐 다른 갓바들을 추천드렸었는데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이 워라이언이 토벌과 경쟁전 다방면으로 사용하기에 제일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길이를 줄여보려고 굉장히 빨리 말을 했는데 그래도 10분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워낙에 장비 종류가 많고 사실 이 게임은 거의 모든 장비가 한 번씩은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록을 좀 더 세우고 싶은데 똑같은 에어무기라도 데몰리션으로 깰 때 빠른 보스가 있고 듀얼리스트로 깰 때 빠른 보스가 있고 반면에 경쟁전 같은 경우에는 데몰리션이나 듀얼리스트로는 거의 클리어가 힘들고 그 대신에 또 냉창이라든가 화염창을 이용할 때는 또 클리어가 쉽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을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면 거의 모든 무기를 키우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방어구를 다 키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워라이언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구 기준을 잡고 클리어를 해 나가시면 좀 더 편안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해서 목이 마른데 일단 노바스톤과 도감작을 충실히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 게임은 무기만 키운다고 해서 절대 캐릭이 세지지 않습니다. 노바스톤과 도감을 충실히 클리어를 하셔야지만 캐릭이 전체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게임을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지막 남은 헌소 유튜버 레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